일어나라 이리온. 사실 이게 스모크와 월버 2부인데 이게 이상하게 날짜가 떨어져서 알아서 회차는 올려주시고 우리 프로 댓글러가.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종목이 오늘 많지가 않아서 뭐 길지는 않을 겁니다. 두 종목만 갖고 얘기할 거고 그거 외에 최근에 중소형주 시장 상황. 저도 뭐 어제 이제 우리 그 프로 댓글러랑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제시했던 어떤 종목들도 뭐 상당히 손실이 심한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뭐 이거 분위기들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있지만 이거는 전략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스몰캡팀 김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먼저 그 윤쌤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만 장난부터 얘기했는데 이거 오늘 안 올라가 이거 내일 올라가야 돼. 근데 벌써 댓글에 그래요? 누가 또 알고 또 별로 올리셨더라고요. 저번에 그 정우시 연구원 와가지고 동국제강 얘기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저도 몰랐던 게 그 마데카 크림이라고. 마데카소. 네, 아니 마데카 크림이라고. 그 약간의 이제 화장품인데 주름 개선 치료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댓글창에 사진까지 올리셔가지고 남자 화장품 중에 자기가 써본 것 중에 최고라고. 그래서 동국제강 좀 관심 가져야 되겠다. 그런 좀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시장 상황이 지수는 사실 그 자리에서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2,000 깨져서 시작했다가 뭐 한 2,250 갔다가 뭐 2,100 와 있고 중간감 와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심하게 특히 바이오는 문제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하여튼 중소형주들 약간 스탁 개념으로 많이들 나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최근에 스탁이라 하시면 스탑로스 비슷하게 아니면 손절매보다 전체적으로 자금이 모자르니까 뭐 일단 중소형주 좀 줄여놓는 느낌도 있는데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제? 뭐 요즘 근데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살 게 없다 이런 말씀은 부쩍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탐방을 다녀봐도 이렇게 뭐 크게 매력적인 종목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실적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것만큼 좀 마음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뭐 아프리카 TV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화승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좀 종목을 확산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 3대자들은 확산할 종목이 별로 안 보인다. 계속 우리가 이루고 있는 중인데 제가 방금 전에 무슨 엿을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파케란 걸 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분들은 굉장히 절박하신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종목 제시하고서 빠지면은 뭐 투자 의견은 사실 변화 없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또 우리가 영 하면 제외시켜 버려요. 뭐 현실이잖아, 솔직히. 전에 김학의 연구도 섹터 담당하면서 스모크에 전화한 거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솔직히 고민스러워요. 중소형주들 종목별로 보면 어떤 펀드멘탈한 걸 전혀 반영 안 되고 이럴 때 물론 커버리지 안 하는 종목들은 원래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커버리하는 종목들은 보통 기관들이 샀은 경우가 많고 또 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샀다가 잘 안 되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거 줄이는 거의 순서가 뭐 핵심 종목이라기보다 좀 그런 것들 놔두고 나머지 좀 줄여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트렌드가 나고 또 하나는 이거 특정 종목 말하기는 그렇고 바이오 중에 모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 장난 아니었어요. 전 들어가지고 한 300명 왔었더라고 그날. 하여튼 뭐 어떤 회사 엠모 종목인데 근데 이제 분위기가 어쩌면 그런 쪽 바이오 쪽에 좀 약간 그 투기적인 자금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뭐 전에 보면은 그런 쪽 기업들도 있었어요. 뭐죠? 옛날 뉴스타파에서 뭐 케이만 군도에서 돈 뭐 했을 때 그런 그렇잖아요. 조세피. 뭐 그런 대주주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 뭐 저희가 히스토리를 좀 알지만 근데 굉장히 열광하고 뭐 그런 종목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니까 저 공포스러워서 얘기도 못 해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뭐 안 줄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특히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이게 혹시나 그런 기업들은 거의 주인이 있고 우리가 돈 손댈 수가 없거든 애널리스트 영역에서는. 근데 뭐 굉장히 많이들 모여져 있고 최근에 뭐 삼상 실패 이런 것들이 그런 종목들인데 여하튼 거기다가 또 우리 커버리하는 한미약품마저 이래버려가지고 이거 우리 뒤에 다루겠지만 그냥 좀 센티가 그쪽이 안 좋아지고 있고 또 하여튼
헬스케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엔터나 이런 쪽도 계속해서 방송가의 어떤 스캔들 이슈가 가라앉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뭐죠? 그때 뭐 동영상 사건이 뭐 또 왜냐면 지금 기왕이고 왜 보냐면 아프리카도 VJ 관련된 또 누군지 알지? 네. 그게 또 일파만파인 것 같더라고. 내가 또 그 사진을 봤다가 왜 이렇게 이상한 웃음을 쳐다보는 거야? 음흉하게. 나는 그거 보면 안 돼?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시청자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시장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뭐 추가 낙폭이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이거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중소 개별주들 특히 약간 그 아까 말했던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바탕이 안 되거나 또 어떤 기관들이 어떤 한계 임계치 넘어간 종목들은 상당히 좀 고생하는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이면,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면은 그래도 버틸만 하다. 뭐 그거는 변함이 없지만 좀 이게 우리가 컨콜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러워 이게. 그건 저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컨콜에서 제 말 듣고서 또 이거 자를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잖아. 그냥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런. 근데 지수는 별로 빠질 것 같지 않은데 이 자리에 있을 것 같고 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좀 불안불안하니까 중소형주에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봐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생각은 그런데 염차님은 하실 말씀 없나요? 좀 아이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하시는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데 답답해하시는 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살 것도 없는 데다가 왜 바이오 빠지는데 다른 멀쩡한 기업까지 같이 빠지냐. 그게 너무 막 스트레스. 왜 그런 것 같아, 김양희 연구원. 제일 많이 정기 세미나 많이 다니니까. 근데 사실 뭐 이제 바이오 개별 종목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바이오가 빠지면서 이제 딴 것도 같이 이제 빠질 수가 있잖아요. 패시브나 이쪽에서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괜찮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다른 걸 사전히 새로울 게 없고 약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많이 하셔가지고 2분기 실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다시 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김학용한테 계속 월보에 이렇게 새로운 종목이 없냐 했더니 또 아프리카 TV를 넣기 때문에 왜 이거 맨날 이것만 하냐. 왜 잠깐만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게 괜찮아요? 사실은 그쵸. 이 설명 좀 해주세요. 회사만큼 실제로 확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요새 돌아가면서 막 무너지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제가 한 몇 년 동안 커버를 해오는 회사인데요. 실적으로 실망을 시켜준 적은 없었던 회사고요. 오히려 성장세 자체도 더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계속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사실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올 때는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올해는 이제 별풍선, 아이템 매출 그리고 광고 요 두 개의 심장이 회사 실적 개선을 견인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2분기에도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이템 매출이 계속 YOY 한 30%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당분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전체 방문자 중에 실제로 결제를 하는 유저가 4%가 지금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방문 트래픽에 대비해서는 결제하는 유저는 아직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업사이드는 많이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장 큰 강점이 이제 라이브 중계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VOD 클립이라고 말씀드렸고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스포츠 라이브 중계 쪽으로 트래픽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도 이제 유튜브 쪽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스포츠 중계나 이런 것들은 아프리카에서 중계권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몰리는 경우가 많죠. 독점 중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분기에도 U20 월드컵 굉장히 좀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 이런 영향으로 트래픽도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2분기는 뭐 1분기보다 조금 성장하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학 시즌이나 게임쇼 요때 맞춰서 게임사들이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맞춰서 하반기에 성장폭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유명 연예인들의 영역을 유명한 스트리머들이 조금씩 광고계에서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도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스트리머 풀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TV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유명한 모델 뭐 몇십억 몇백억 주고 써서 하면 인지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광고 ROI 측면에서는 스트리머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TV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동영상 플랫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뭐 대단한 게 사실 네이버 TV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패한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말 조심해. 또 제 개인적으로 그냥 느낌입니다. 왠지 한참 이게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거 대비해서 좀 안 나오는 것 같긴 하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유튜브라는 강력한 매체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 어쨌든 아까 뭐 잠깐 얘기도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공존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에는 유튜브가 또 결국 잠식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은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을 때는 경쟁 구도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모두가 이제 해피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로스가 줄어들고 그때는 이제 그런 서로 간의 땅 따먹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뭐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새로운 얘기가 없으니까 아프리카 막 신이 나진 않았어요. 예. 저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근데 궁금한 건 오히려 요즘 그거 이렇게 계속 말을 해와서 보유하신 분들한테 그냥 뭐나 좋은 것들도 그냥 툭툭 무너지니까 뭐 정말 안 바뀌어. 이게 우리는 SBS 상당히 좋게 봤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문제가 생긴 건지 뭐 이걸 이거에도 쟤도 저거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프로데클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아까 솔직히 말도 몇 가지 했는데 뭔가 중소형주 수급이 좀 많이 꼬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혼자서 너무 선방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또 살 게 없고 방법은 하나예요. 정말 좋아지는 뭐 배당 성장주를 찾아내든지 굉장히 섹시하니까 아니면 정말 성장이 확실한 걸 찾든지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강하게 말해도. 근데 이노메티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야? 이걸 말씀하시는데 월보 그 1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용 엑스레이 기반 검사 장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엑스레이 기반 검사 장비 점유율은 거의 뭐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삼성 SDI나 SK, 뭐 LG 화학 그리고 중국의 BYD까지 뭐 메이저 2차 전지 제조사들은 대부분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2016년부터 실적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갤럭시 노트 7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발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지에 대한 샘플 조사에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BYD항 매출 이 가파르게 좀 올라오면서 실적이 뭐 당분간 좀 담보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경쟁적으로 고객사들이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당 검사 장비가 하나씩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고객사 증설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장비와 더불어서 이제 엑스레이 튜브라는 소모품을 같이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가 많이 깔릴수록 소모품 매출도 올라오면서 이제 수익성도 개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접 검사 장비라고 해서요. 용접 상태 그러니까 용접 공장에서 뭐 기공이라든지 아니면 불순물 여부 이런 것들 검사하는 장비 지금 제조를 해놨고 2차 전지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하나 불량 때문에 팩 전체를 다 교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런 신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조 장비 쪽으로도 지금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와인딩 방식이라고 이제 감는 방식에서 스태킹이라고 쌓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출력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용이나 이쪽에서는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제조 속도가 경쟁사 대비 굉장히 좀 빠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점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장률은 꽤 높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뭐 중국 쪽 증설을 하는 거 순차적으로 라인 깔릴 때마다 검사장 및 납품이 되고 있어서 올해도 한 40% 이상의 매출 성장은 좀 기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수익성도 20%대 초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ESS 화재 사고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조사 결과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거의 국내 독점인데 네네네. 근데 이 회사 쪽은 오히려 이제 이런 안전에 대한 또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네네네. 훨씬 더 모멘텀을 좀 받을 수도 있겠네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미 메이저한 고객사들은 전수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쪽에서 이제 증설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샘플 검사만 아직도 하는 고객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수조사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위기를 타면 되게 좋은데 이게 신규 상장 주잖아. 이것도. 예, 작년 오버행 말에 이슈 같은 건 상장을 없나요? 했고요. 오버행은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다른 것들은 이렇게 뭐 말하고 싶은 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예. 그냥 그만하는데 하여튼 좀 더 지져봅시다 이럴수록. 네. 그 한 분이 그 김한경 연구원 이제 방송한다 그러니까 화승 좀 물어볼 수 있냐고. 아 슈프겐 코리아? 그것도 누가 있었지? 예, 제가 커버하고 그거 한번 있습니다. 얘기 좀 해줘. 슈프겐도 그때 주가 좀 다시 내려온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줘야지. 예. AS를 드리자면 사실 월보 그 10페이지에 제가 슈피겐하고 화승을 짤막하게 둘 다 코멘트를 넣어놓긴 했거든요. 왜? 그 얘기 예, 왜 관심 이걸 피하려고 있으신 분들. 지금? 예. 그러니까 화승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 베트남 혹시 문제 될 거 없냐. 아 그거는 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베트남 이슈가 딴 데서 맞는 거를 이제 베트남에 그냥 잠깐 들려서 국적만 바꿔서 이렇게 가는 게 좀 문제인 걸로 알고 직접 있고요. 생산은 문제 없다. 예, 아예 거기 뭐 예. 생산업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는 네,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슈피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좀 빠졌고요. 저는 좀 과도하게 빠졌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인들이 미국산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을 대표하는 뭐 나이키, 뭐 아이폰 이런 것들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또 슈피겐이 아이폰이 한 케이스 매출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그 정도 하시는데. 선이었구나.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매출이 거의 없거든요. 슈피겐이 아직. 거의 다 미국이나 그 유럽 쪽에서 아이폰 케이스가 팔리는 거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 영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 주가가 빠지면 사실 회사가 배당을 계속 늘려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고 있고 뭐 실적이나 펀더멘탈한 이슈는 지금 감지되는 건 없습니다. 네. 화승 인더도 만약에 그 이슈가 별거 아니면 괜히 주가 빠졌던 거네? 예. 저는 그래서 사실 화승인더도 지금 괜찮은. 화승은 워낙 숫자가 좋으니까. 예, 내가 이거는 내가 보고 숫자를 있습니다. 보고 봐서 알고 있으니까. 네. 숫자가 좋게 나올 텐데 실적 시즌 다가오면 오히려 낫겠네. 오히려. 네네 맞습니다. 슈피겐은 숫자가 아주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슈피겐은 사실 뭐 인라인하게는 가고 있고요. 근데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시했던 투자 포인트가 실적의 엄청난 그로스보다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하고 배당 정책. 네, 요 두 개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막 오늘 아마 혹시 유튜브 찍었나 막 내가 정신이 막 졸고 막 이러고 오늘 아침부터 되게 피곤하네 이거저거.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온.